자, 이제 수학 1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의 그 증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증명 방법인데 주로 이제 수열을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증명하냐 하면 주로 수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증명 방법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원리가 어떤 좀 간접적이라고 할까요?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다.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다.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납적 추론. 이게 뭐죠?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화를 통해서 일반화라는 거죠.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이거 하나의 원리, 일반적 원리라고 하죠.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걸 이제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귀납적 추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2, 4, 8, 16. 그다음에 오는 게 뭘까? 자,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하면은 32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측할까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전 거에다가 2배를 해서 다음 게 나오는 그런 규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확실합니까? 알 수 없죠. 그죠? 여기까지 2를 곱했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3을 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5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규칙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뭐 보장은 없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2를 곱해서 4가 됐는지, 2를 더해서 4가 됐는지, 뭐 그것도 좀 이것만 가지고는 불분명하죠. 근데 뒤에 것까지 보면 조금 더 그럴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 것까지 보면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샘플, 얘가 많을수록 우리가 요 원리를 이거는 앞에 거에다 2배해서 다음 거 나오는 거야 라는 원리를 좀 더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이 얘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다음 거에도 반드시 이게 통한다, 뭐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걸 이제 원리로 만들려면은 요런 방식은 이용하되 그것을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화식, 두 항사의 관계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2배다. 그리고 이제 n은 여기서 1, 2, 3 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두 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얘는 일반화된 거고 얘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에도 있는 예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등차수열의 합이 나와 있어요. 2, 4, 6, 8 해가지고 쭉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이제 총 n개의 항을 더한다. 그럼 n번째 항은 뭡니까? n번째 항은 2n이죠. 그죠? n번째 항. 그래서 짝수들을 더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더했을 때 그 합은 얼마인가?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등차수열의 합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k가 1부터 n까지 2k, 이 앞 단원에서 했던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가 있죠. 시그마 k가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n 플러스 1, 즉 n제곱 플러스 n이다.
자, 뭐 이렇게 뭐 전개하면 이렇고요. 뭐 똑같은 거지.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죠. 10번째 항까지든 100번째 항까지든 다 이렇습니다. 여기다 뭐 n 대신에 그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자, 증명해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합이 이렇게 되는 걸 구하는 거는 이 전 단원에서의 문제였고요. 요 단원에서의 문제는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준다는 말이야. 과연 그게 맞는지 체크해보자, 증명해보자.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은 이 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알려져 있을 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증 혹은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세 번째 항까지 더해봤어. 그랬더니 12가 나와. 그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봐? 그러면 9 플러스 3이니까 12. 맞네. 진짜 그럼 이 공식 맞나봐.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죠? 야, 딱 뭐 세 번째까지만 그렇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도 다 그렇다는 보장 있어? 보장이 없지. 그래서 하나 더 해봤어.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쫙 구해봤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20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봤어. 그때 진짜 20이 나와. 그죠? 그럼 진짜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봐. 야, 그럼 이거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했을 때도 이 공식으로 구하는 게 맞을까? 과연 이게 말하자면 일반성을 갖는 걸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그 변식 변형을 통해서 앞에서 왜 이게 일반성을 갖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맞는지를 검사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면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5번째까지 해보고 10번째까지 해보고 100번째까지 해보고 그래서 다 맞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렇다고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성립한다고 확신은 못하죠. 그죠? 아무리 샘플을 많이 들이갖다 대도 그건 일반적인 증명이 못 되고 여러 가지 경우에 그 법칙이 말하자면 통하더라라는 거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항상 통한다는 거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샘플을 가지고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일반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요 방법을 쓰면 돼요. 이게 뭐냐? n이 1일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인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식이죠. 요 기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얘의 합은 이거다. 요게 이제 기억인데 1일 때 일단 얘가 성립함을 보인다. n이 1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그냥 2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옵니까? 1 곱하기 2. 2 맞죠? 그래서 일단 이거 성립함을 보여. 그럼 첫 단추는 제대로 낀 거야. 그 다음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거에서도 성립하는 걸 일일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K번째 항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그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K번째 성립하는 거는 우리가 몰라.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성립한다고 하면 그 다음 번째에서도 성립하는 건 확실하다. 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거에서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1에서 성립하는 건 증명했죠.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1을 넣었을 때는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아니죠. 그땐 더 이상. 왜냐면 위에서 적어도 첫 번째에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에 의하면 K번째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에서도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다음 번, 즉 두 번째에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n이 2일 때 성립할 때 증명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다시 두 번째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n이 2일 때 성립하면 n이 3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죠? k번째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성립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다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뭐 10번째, 9번째 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K번째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첫 번째 것만 딱 증명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셈이나 똑같아요. 자동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도미노랑 비슷해요. 도미노. 도미노 아십니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자, 도미노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블럭을 쭉 쌓아놓고서는 하나 딱 넘어뜨리면은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넘어뜨릴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넘어지는 애가 그 다음 거를 넘어뜨려 줘요. 그래서 하나만 나는 처음에 하나만 딱 건드려서 넘어뜨려주면 얘네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딱 놓여 있을 때 앞에 게 뒤에 거를 넘어뜨려주고 그 다음 게 그 다음 거 넘어뜨려주고 또 다음 거 넘어뜨려주고 그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넘어뜨릴 필요 없이 첫 번째 것만 넘어뜨리면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 K번째 게 넘어지면 그 다음 번째 거는 이거에 의해서 같이 넘어진다라는 사실이 필요한 거야. 그 법칙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맘 놓고 첫 번째 것만 탁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자동 해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도미노 블럭이 넘어지는 원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원리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은 뭐? 맨 첫 번째 거 그리고 K번째 게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게 성립한다. 이걸죠. 자,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에선 성립하는지 우리가 그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다 성립한다. 그 2 이상의 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면 당연히 맨 첫 번째 거를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실이 핵심이겠죠. K번째 게 성립하면 그 다음번 거에도 성립한다. 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의문은 뭐냐? 그 사실을 과연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랑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랑 두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보통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살짝 좀 어려워요. 이거 살짝 좀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예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거는 예제를 풀면서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범이 어떤 것인가? 밑에 보면 자,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일단 n이 1일 때, 즉 첫 번째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가서는 K번째 성립할 때 그 다음번 거에서도 성립하는 걸 보여준다. 첫 번째 블럭을 넘어뜨리고 K번째 블럭이 넘어지면 그 다음번 블럭이 넘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2, 3, 4, 5, 6, 7, 8번째 블럭은 자동으로 다 넘어지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항상 일반성을 갖고 성립하느냐를 우리가 체크할 때 쓸 수 있다. 그걸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잠깐 좀 내려가 볼까요? 셈 보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n이 a 이상에서, 근데 a는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앞에 잠깐 얘기했죠? 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n이 a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하고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k일 때 그 다음번에서도 성립함을 증명한다 그러면 a 이상의 모든 수에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단 이때는 a보다 작은 수에서 이 법칙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a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a가 지금 2 이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뭐 5다. 그럼 5일 때 성립하는 거 증명하고 K번째 성립할 때 그 다음번 거에 성립하는 거 증명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5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다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1, 2, 3, 4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성립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 알 수가 없다. 그건 증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살짝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항상 도미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리가 그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바로 이 부분. K일 때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거에서 성립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외워야 됩니다. 증명 패턴을 다음 강에서 해보죠.